안녕하세요. 영숙고등학교 3학부장 강명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민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학생부 교과전형,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이 두 개 똑같은 형태고 이제 모집 인원도 사실상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이제 지금 꾸려져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입장에서도 보면 작년과 준하게 약간 이제 준비를 하되 올해 학생부 교과에서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어떤 수능 최저 부분이 약간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포지션을 잡을지에 대한 것만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대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홍대 이제 미대나 이제 건축 쪽 되게 유명한데 홍대 다음 이제 국민대라고 한 생각할 정도로 미술 관련된 과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디자인 쪽 관련, 그다음에 미디어 전공, 이제 광공 뭐 이쪽 관련된 부분은 생각보다 이제 입결이 내신 성적이 좀 좋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쪽 부분은 자동차학과랑 건축학과 쪽 부분이 조금 이제 유명하다 국민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미술 관련된 학과와 자연계열에서 는 자동차, 건축학과 쪽은 좀 약간 내신 성적대가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지만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대 전형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사실상 지금 전형이 총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작년 같은 경우도 포지션이 학생부 교과면 2등급대 초반,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은 2등급대 중반, 국민 프런티어하면 2등급대 후반에서 2등급대가 주로 많이 대부분 2등급대 아는 학생들이 이제 국민대를 많이 쓰고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전형이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동대 이제 부속이라서 동국대를 한 20명 제일 많이 갔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간 대학이 이제 국민대인데요. 국민대는 이제 작년에 17명이 합격할 정도로 동국대와 국민대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있는 아주 고마운 대학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등급대와 3등급대 초반 학생들까지가 거의 동대랑 국민대를 두 개 다 이제 중복 합격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많이 합격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국민대에서 어디 부분이 좀 바뀐 거랑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많이 알아보도록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라고 부르는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대학과 좀 비교해 가지고 이번에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고요. 뽑는 인원은 되게 많습니다. 한 460명 정도의 교과 100%의 수능 최저를 실시하는 이제 전형인데요. 작년과 바뀐 부분이 무엇이냐면 작년에는 문과는 2합 6에 이제 이과는 2합 7이었다면 올해는 문과 2합 5에 이과 2합 6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얼핏 보면 작년보다 되게 이제 수능 체제가 높아졌으니까 올해 좀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저희 생각에서는 훨씬 더 수능 체제를 맞추기가 더 쉬워졌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일단 간단히 보면 작년과 비교를 좀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 적혀 있었죠? 예, 수능 체제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2합 6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또 제외하고 2합 7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영어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2합 5, 2합 6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결국은 작년에는 영어가 없이 2합 6, 2합 7을 맞춰야 됐지만 올해는 이 영어를 포함하고 나서 2합 5, 6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탐구한 과목이랑 영어만 가지고도 이 체제를 맞출 수 있다 보니 저희 판단하에선 작년보다 오히려 체제 맞추기 훨씬 더 쉬워졌다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음, 사실상은 이제 올해 이제 영어 난이도에 따라 조금 유불리가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구 한 과목이 반영된다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입결이 더 낮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입결이 더 낮아진다 이렇게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즉 영어 한 과목과 탐구 한 과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문과 이과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뭐 9월 모평의 영어 난이도가 중요하다고는 해도 올해 저희가 생각하기에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조금 더 수월했다. 이렇게 저희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좀 해야 되느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작년 말고 재작년에 어떤 식이었냐면은 제시문 형태의 심층 면접이 있는 교과 면접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교과 면접 전형이었고요. 교과 면접. 작년에는 이제 교과에다가 교과 최저 전형이었죠. 최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과에 최저를 맞추는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년치를 보면 교과 면접 전형, 그 다음에 교과에다가 최저 맞췄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다? 2합 6, 2합 7. 올해도 교과 최저인데 2합 5, 2합 6인데 영어 반영 안 됐고 영어 반영되는 이런 형태로 계속 3년 동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교과 전형 자체가. 이렇다 보니 예전에 있었던 그 입시 결과들 있죠. 작년, 재작년, 특히 이제 재작년의 입시 결과를 절대로 참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격년으로 해가지고 올해가 2021학년도에 대한 거라면 2019학년도 어떤 입결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올해는 국민대 교과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작년 같은 경우 교과 면접 전형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어디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조금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히려 이 단국대를 조금 이제 유심히 이제 좀 참고를 해서 단국대는 3년치 이제 입결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형 자체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국대 교과 전형을 좀 비교하면서 판단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명 좀 뒤에 좀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결론을 드리는 게 일단 작년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재작년보다는 작년의 어떤 교과 성적을 좀 비교를 하되 작년보다 오히려 입결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영어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분이고요. 9월 모평의 영어 난이도가 조금 중요해질 수도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결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그 비교 대상은 차라리 단국대를 비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대와 조금 유사한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는 라인대를 좀 이제 보면 국민대, 이제 서울과기대, 그다음에 숭실대, 단국대 이 네 개 대학을 조금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능 체제에 대한 난이도를 쭉 보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숭실대가 당연코 제일 체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가장 이제 빡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숭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단국대 이 순서로 이제 수능 체제 난이도를 맞추기가 어렵다. 당연히 그렇다 보니 단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 맞추기 가장 쉽죠. 2합 6에다가 탐구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국대 같은 경우 비교한다면 수능 최저에 대한 입결을 보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국민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겠죠. 단국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고 국민대를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자연계열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숭실대가 지금 가장 수능 최저가 맞추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기대, 단국대, 그 다음에 국민대 순이기 때문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좀 별도로 보고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 체제를 본다면 즉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 네 개 대학 중에 가장 수능 체제 맞추기가 쉽습니다. 뭘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영어 한 과목에 과학 한 과목 여기에다가 수학 같은 경우도 가형이 아닌 나형으로 맞춰도 돼요. 그렇다 보니 2합 6을 맞추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숭실대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숭실대가 한 4% 정도 50%의 수능 최저 이제 충족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럼 국민대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대는 최소한 7, 80%는 올해 수능 최저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그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국민대에 떨어지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충원율도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많이 돌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보겠지만 학생부 교과는 수능 체제가 된다면 오히려 마지막 날 국민대랑 이제 단국대랑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올해는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능 체제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수능 체제 부분이랑 정시 부분을 확실히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능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사실 영어입니다. 영어. 예.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 맞추기가 가장 쉽죠. 그래서 영어가 첫 번째고요. 1번이고 두 번째가 탐구예요. 탐구. 탐구 한 과목 있는 거. 두 번째는 탐구 한 과목 있는 부분이랑 영어 한 과목 이쪽 부분에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수능 체제 맞추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저희가 보통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 대학 중에 국민대와 단국대가 영어 한 과목, 탐구 한 과목, 영어 한 과목, 탐구 과목이죠. 이렇게 영어 한 과목과 탐구 한 과목으로 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대학들은 충족률이 그러니까 추합이라고 부르죠. 추합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기 어렵고 편차라는 입결에 대한 이 편차도 쫙 벌어지면서 이제 아마 내려가기가 좀 어려운 형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대 올해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대학을 그냥 같이 비교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면서 빠지기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대랑 단국대 중에 이제 올해 어디를 쓰는 게 좋냐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단국대를 조금 더 쓰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희가 본다면 교과를 쓴다면 단국대를 조금 더 보고요. 그러면 그래도 국민대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학교장 추천을 쓰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격 예상 컷은 이렇게 저희는 올해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 예상 컷이고요. 요 정도 선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국민대보다는 어디 단국대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랑 탐구 하나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또 하느냐? 탐구 한 과목이잖아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 탐구 한 과목은 당연히 뭘로 맞추면 될까요? 생윤이나 아니면은 윤사로 맞추면 되겠죠. 윤리와 사상 아니면은 생윤보다 사문이나 아니면 윤사 같은 경우로 맞추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원 과목 중에 이제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쪽으로 주로 마치 원 과목을 선택하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한 2등급 대 혹은 3등급 대 하나 건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나머지 하나는 0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보고요. 올해는 국민대가 사실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작년, 작년, 올해 이 3년치가 지금 다 계속 교과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전형 자체가 계속 바뀌어서 이 입결을 작년, 재작년 거로 비교해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올해 또 코로나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분석을 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대는 사실상 교과 전형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어렵다. 그렇다면 차라리 예측이 조금 더 가능한 단국대 교과 전형을 쓰는 게 차라리 조금 더 낫다라는 게 저희 학교, 저희 어떤 분석하는 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학교장 추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뽑는 인원이 324명, 323명 비슷하죠. 그리고 일간 전형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올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이 학교장 추천 국민 프로티어는 사실상 작년에 했던 그 어떤 전략대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저희가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학교장 추천 국민 프로티어를 많이 붙게 됐는지 이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그냥 얘기하면 학교장 추천은 320명 정도의 교과가 30% 들어가고 서류 70%인데 면접이 미실시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교별로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만 제출하고 나면 면접이었기 때문에 끝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가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는 그 부분이 또 따로 있죠. 학교장 추천에 어디가 있냐면 건대가 있는데 건대랑 사실 국민대 학교장 추천이 유사합니다. 약간 유사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좀 많이 있긴 한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느냐? 건대는 이 1등급부터 4등급 때까지 점수 차이가 별로 없지만 국민대는 1등급 때부터 3등급 때까지 점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등급 때의 내신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 4등급부터는 감점에 대한 폭이 되게 커지므로 사실상 4등급 때는 아예 쓰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4등급 때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부분에 4등급 때가 쓰면 안 되냐면요. 내신 성적 중에서 4등급을 받은 과목 있죠. 그 과목이 뭐 한두 개는 모르겠지만 다수가 있는 2등급 대 학생을 사실 지원하면 안 됩니다. 즉 어떻게 예를 든다면요. 수학이 2등급이고 영어가 4등급인 학생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2점 얼마 3 나오죠. 이 학생보단 수학 3등급이랑 영어 3등급인 학생이 정량적으로 점수가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높기 때문에 내가 내신 때를 쭉 봤더니 2등급 대예요. 학교 2등급 대인데 이 2등급 대라고 해도 가끔씩 교과에서 4등급 대가 퉁퉁퉁퉁 찍히는 2등급 대 있죠. 그런 학생은 그 학교장 추천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 쓰면 될까요? 2등급 대가. 그런 학생은 국민 프런티어를 써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야 되고 같은 2등급 대라고 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면 이 학교장 추천이랑 국민 프론티어는 어떤 학생들이 쓰는 게 이제 비교 대상이냐라고 하면 일단 2등급 같은 2등급대라고 해도 4등급의 어떤 교과가 좀 있다면 학교장 추천으로 쓰는 건 좀 지양하고요. 차라리 국민대 프론티어를 쓰는 게 낫고 2등급대가 좀 없지만 3등급대가 막 많이 보이는 2등급대다라고 하면 그거는 학교장 추천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2등급 대 중후반까지는 지원해 볼 만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 주요 교과목에 일명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사회나 과학 부분에 4등급 때는 되도록이면 없애야 된다. 있더라도 뭐 이게 단발적으로 한두 개씩, 두세 개씩 있어야 되지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 중에 그런 부분 좀 많이 있다면 이거는 제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 프론티어 이제 좀 보시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국민 프론티어 610 몇 명 뽑죠. 1단계 서류 평가에 2단계 이제 서류랑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1단계 서류 통과하고 나면 2단계는 심층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자기주도성이랑 도전 정신을 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면접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조금 면접을 보는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이후에 이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고 바로 면접까지 같이 실시하는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민 프런티어가 그러면 어떤 부분의 평가 영역이 많으냐? 자기 주도성과 도전 정신이 50%고요. 전공 적합성이 40%입니다. 인성은 거의 평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일단 전공 적합성 되게 중요하죠. 예,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자기 주도성이란 도전 정신입니다. 이 자기 주도성이란 도전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필요한데 전공적 합성은 주로 많이 들어봤죠. 예, 어떤 부분인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좀 생략을 하고요. 국민 프론티어에서 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 정신이 어떤 부분이냐 보면 얼마나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자신의 학업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라는 이 부분이 뭘로 나타나느냐? 당연히 학생부에 나타나야 되죠. 어디 부분에 나타나야 되냐면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는 게 학생부에 적혀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수상이 2등급 되면 그래도 수상에 대상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낮은 상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수상들에 다양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부분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요. 수상 지정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전공 부분에 파고들어서 여러 가지 막 1, 2, 3학년 때 여러 가지 이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1학년 때도 여러 가지 나는 이 전공이랑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수상이 있고 2학년 때도 전공이랑 관련이 없는데도 다양하게 수상이 있고 3학년 때도 전공이랑 상관없이 다양하게 그냥 수상이 있으면 돼요. 뭐든 상관없이. 그게 이제 뭐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고요. 두 번째, 자율 동아리도 그냥 3년 동안 자율 동아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단 3학년 동안 자율 동아리를 해야지만이 국민 프리언티어는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냥 꾸준히 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과세특도 깊이 있는 부분 좀 덜 하더라도 다양하게 얘가 열심히 뭔가를 탐구했다는 부분들이 무언가의 탐구를 열심히 했다는 게 이 학업적인 부분에 나타나야 돼요. 그걸 가지고 궁금한 부분을 어떻게 찾아서 뭐 분석해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도전 정신이 되겠죠. 뭐라도 해봤다 열심히. 뭐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후배 파듯이 하는 부분이 고등학교에서 어렵죠. 그렇게까지 하면 국민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보다 더 높은 대학들에서 이제 요구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국민대 정도 학생이라면 2등급 때 내신 때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했다라는 게 이제 과세특, 수상, 자율동아리, 동아리 여러 부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나타나야지만이 뭐다 자기주도성과 다전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이제 전공적 합성은 당연히 이제 또 많이 나타나야 되죠. 나머지 인성 부분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프로티어는 보다 다양하게 많은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 학교 생활을 참 열심히 착실하게 한 모범생 같은 이미지를 가진 학생들을 선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정리를 좀 하면 학생부 교과랑 사실 학교장 추천이랑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국민 프론티어랑 이 내신 격차가 요 두 개만 써놨지만 내신 격차가 크지 않아요. 세 개 다. 그렇게 한 0.3점씩 0.3, 0.3, 0.3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학교장 이제 추천이랑 교과를 보면 둘 다 충원율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교과는 막 편차가 벌어지면서 떨어지지 않아요. 교과는 촘촘하게 박히면서 막 내려가고 근데 학교장 추천은 가끔씩 편차가 팍팍 벌어지면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되냐 이 편차의 부분은 문 닫고 들어온 학생들의 부분이 오히려 학교장 추천이 훨씬 더 문 닫고 들어오는 부분의 내신차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경쟁률을 보고 이 경쟁률이 이제 학교장 교과보다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훨씬 더 마다 중요하겠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충원율은 높은데 편차가 약간 벌어지면서 내려오는 건 학교장 추천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낮다면 경쟁률을 보고 학교장 추천은 유사한 계열의 학과를 넣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여기를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면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 남은 하루가 남았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넣고 나서 하루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을 그걸로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조금 더 마무리 좀 더 지어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사실 2등급 때 중반이 동국대 불주 전형으로 많이 합격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동국대를 합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2등급 때 중반이. 그러니까 2등급 때 이 중반 학생들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준비가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어디에 비해서? 교과 전형에 비해서. 굳이 사실은 이 교과 전형을 수능 최저까지 초합 노리면서 하기보단 그래서 어디를 쓰는 게 좀 더 낫더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는 게 조금 더 낫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올해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2등급 때 초반이거든요. 2등급 때 초반이 사실상 5, 6순위로 이제 교과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을 쓰는 게 좋기는 한데
교과 전형을 쓰는 부분은 어디까지 단국대 교과 전형을 조금 더 올해는 좀 쓰는 게 어떨까? 안정적으로 5순위나 6순위에 쓴다면 아니라면 학교장 추천 이걸 쓰는 게 어떠냐? 요거에다가 플러스 당연히 우리는 어디를 쓴다? 뭐 동국대를 쓰죠. 동국대를 이제 오히려 동국대가 이제 합격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동국대와 2등급 초반은 이제 교과나 아니면은 단국대 교과 중에서 이제 고르거나 아니면 학교장 추천 요 중에서 좀 고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럼 2등급 때 중반은 어떻게 하느냐? 중반도 사실 동국대는 많이 붙죠. 저희는 합격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동국대와 이제 4, 5순위 정도의 이제 학교장 추천을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3순위로 동국대를 2등급 때 중반을 쓰고 2, 3순위 정도로 쓰고 4, 5순위로 이제 학교장 추천을 조금 추천하고요. 그럼 2등급 때 중후반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것도 동국대는 또 쓰죠. 저희는 동국대를 쓰고 국민 프런트를 좀 추천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9월 모평이 사실 중요하죠. 국민대 사실 국민대뿐만 아니라 단국대에도 둘 다 9월 모평이 중요합니다. 영어 때문에 이 영어 결과에 따라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올해 이 국민대 전형에서는 되게 9월 모평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가 이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영어가 생각보다 조금 많으면 쉽게 나오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되게 높아지겠죠. 교과 전형보다는 어디가 나올 수도 있다? 추천 전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대의 교과 전형은 올해 일단 사실 저희는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단국대를 쓰는 게 어떨까라는 좀 고민이 더 많고요. 그 외에 이제 학교장 추천이나 국민 프론티어를 조금 더 선호하는 전형이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대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